이해운 후보자의 또 다른 갑질에 대한 폭로도 나왔는데요. 의원실 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 업무가 아니고 사적인 집안일을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20대 국회 당시 이해운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 C씨가 저희 TV조선에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C씨는 이 후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났으니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이 후보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다는데요. 가보니 이 후보자 남편이 버젓이 집에 있었는데도 자신을 보고 목례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고친다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들을 공항에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제보받았다면서 직장 내 갑질로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에 정식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 사이에서는요, 이해운 후보자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영원히 퇴출당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해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퇴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역시 이 후보자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 후보자를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이 폭언 녹취 등이 공개가 되니까 즉각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요, 이 녹취 속에 그 폭언 대상이 됐던 인턴 직원 A씨는요, 당시 이해운 후보자가 폭언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각 사과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때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이죠. 이해운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도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내지 않고서 입을 닫았습니다. 네, 앞선 출근길만 해도 이해운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 답을 하거나 계엄 관련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건물 출입구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턴 직원 A씨는요, 저희 TV조선에 최근 이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요, 네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이해운 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이 후보자가 너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후보자 측에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며 사과받지 않겠다는 뜻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고요. 사과는 내가 아닌 이 후보자 의원실을 거쳐간 많은 보좌진에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채널A에 A씨 연락처를 알게 되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 서면으로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반성 그리고 사과 입장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들도 아니고요. 또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도 아닌 여당의 중진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저희 TV조선을 통해 갑질 폭로 보도가 나온 뒤 이 후보자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이 갑질에 대해 인정하면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고요. 또 앞으로 일로서 국민과 이 대통령에게 보답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진정성을 지켜보자며 사실상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비리를 찾아내겠다고 제보를 받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역시 자신이 이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며 이해운 후보자의 사과 진정성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후보자 해명을 지켜보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후보자의 지명,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폭언 녹취는 순한 맛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더 터져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는데요. 국회 주변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3선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 후보자의 여러 문제점들을 확보해 놓고서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갑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면서 이 후보자의 이중 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 이해운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익히 들어온 이야기라서 놀랄 것도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TV조선을 통해 이 공개된 폭언은 여러 폭언 중 순한 맛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그냥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알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의 어떤 인성과 자질과 그리고 그 품성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명 철회도 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의 어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요, 이 공식적으로는 이 후보자를 감싸고 있지만 그것과 달리 이 후보자의 낙마를 촉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본인 역시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2020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재선이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목소리를 낸 건데요. 장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이 후보자의 폭언 녹취를 듣고 자신의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맹비난했고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고 즉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을지 과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청와대 측에서는 이 후보자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요. 일단은 청문회 전 낙마나 지명철엔 없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도 이 후보자 지명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보좌진, 정식 보좌진도 아닙니다. 인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쏟아낸 폭언 녹취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좀 벌렁벌렁한다 이런 표현을 누가 아까 쓰셨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경악스럽죠. 사실상 좀 표독하다라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고요.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이 사실상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준은 넘어섰다. 다만 이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상대의 인격 침해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좀 지난 정치 활동에서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검증해야 될 시간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검증 자체가 이 이재명 정부에서 선택 자체가 도전적이긴 했어도 결국 나머지 검증의 문을 여는 건 이해운 후보자이고 사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뒀다는 것들이 정당에서 검증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3선 의원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당협위원장도 하다가 지금 보수 인사로서 현 정부에 발탁이 됐는데 이 3선 할 동안 이런 것도 공당에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좀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변경하고 또 확장 재정에 그전에 반대했는데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걸 예상을 했는데 이 보좌관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거의 다 덮여버렸어요. 덮이고 갑질뿐이 아니고 또 어떤 저런 폭언뿐이 아니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도 또 새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민주당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던 강순우 의원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강순우 의원도 보좌관 갑질로 인해서 장관에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것처럼 저런 폭언 같은 것이 그때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 감정으로 볼 땐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이 그 녹음 파일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같은 잣대를 대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명 철회가 저는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